자, 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주식의 제왕입니다. 이번 시간에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릴 거고, 현재 오후 2시경 되고 있는 시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72,200원 고점을 달성한 이후에 약 하락세를 보여주었다가 다시금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내용들을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면, 최근에 이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이 사직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맞물려서 두산 에너빌리티와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냐, 그리고 원전 수출 확대 기대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 날카로운 분석과 더불어서 타이밍을 잡아나가는 것 자체가 수익을 가르는 이 결정적인 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이 필요한 정보들을 하나씩 차분히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 많이 나오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서 정말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단순히 따라오기만 하지 마시고 이 흐름의 본질 자체를 이해를 해 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의 이 투자 시야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이 향후의 수익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과 방향 그리고 해석까지 하나하나 준비를 했으니 끝까지 같이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 덩어리들이 아니라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 이 김정관 사장의 사직에 대한 내용인데, 이 산업부 장관의 후보자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사직을 했다. 그러면서 정책적인 수혜와 이러한 산업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확실한 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이 실무형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 이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산업부의 수장이 될 가능성은 이 기업에 직접적인 정책 동력을 실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면서 실제로 시장은 이런 흐름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두산의 주가는 그 기대감을 고스란히 반영을 하면서 상승세를 타주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라는 점이고, 지금은 상승의 기류를 타고 있지만 이슈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얽혀 있을수록 이 변동성도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된다라는 거 확실하게 인지를 해 주셔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무조건적인 낙관보다는 날카로운 분석과 타이밍,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수익을 가르는 결정적인 키가 되겠습니다. 자, 이 김정관 사장의 사직 어떤 내용이냐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자, 이 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두산에너빌리티에 사직서를 제출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단지 기사 제목만 보면은 아니 잘 나가던 사장이 왜 갑자기 사직을 하냐 이렇게 악재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번에 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 후보자 사직은 단순한 퇴직 절차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이 사실들은 정치적이나 법적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를 동시에 담은 메시지며 산업과 정책의 이 큰 흐름과도 연결이 되는 중대한 사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먼저 이 근본적인 이유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자, 현재 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장관 후보자가 기업에 재직 중일 시에 이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이나 풍력 그리고 수소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기업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다 말할 수 있으면서, 사직은 이러한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청문회를 앞두고 왜 아직 기업에 있냐, 이러한 이 야당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기도 합니다. 즉 이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후보자의 이 독립성과 신뢰도 자체를 강화하는 조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이 기업인이 정부 요직에 오르게 되면 자기 회사 챙기려고 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사직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바로 그 지점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나는 공익을 위한 사람이라는 이 선언 자체를 명확하게 내보임으로써 정책적인 신뢰를 확보하려는 이 의도다. 정책적인 신뢰를 확보하려는 이 의도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직에 예상되는 효과 역시 만만치 않은데 이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이해 충돌에 대한 주요 공격 포인트 하나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리고 동시에 장관으로서 이 앞으로 원전 에너지 관련 정책을 추진을 할 때 자기 회사를 밀어준다, 이러한 비판들을 피할 수가 있으면서 정책의 정당성과 추진력 확보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면 이 사직하는 내용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런 김 후보자의 사직 이후에 두산의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 업계 전체에 친환경이나 원자력 에너지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밖에도 이 공직자윤리법상 장관 임명 후에 원래 두 달 안에 지분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직을 통해서 인사청문회까지 이 시간을 확보했다. 시간을 확보하면서 재산 정리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유 자체도 생겼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사가 왜 이례적이고 주목을 받을 수가 있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김 후보자는 원래 이 현직 기업인이자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그 자리에 바로 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 사실은 이 정부가 산업 현장, 이 실무형 리더십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게다가 김 후보자는 이 공직과 민간을 모두 경험을 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에서 요직을 거쳐온 뒤에 두산그룹의 부사장, 그리고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까지 올라간 이력은 이 정책에 대한 기획력과 산업 현장 경험을 동시에 갖춘 아주 보기 드문 인재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가히 드릴 수가 있겠고,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연결고리도 굉장히 깊죠. 특히 원전 수출과 관련된 경력 자체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에 팀 코리아의 하나의 일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실질적인 수주 기여를 했습니다. 이것들은 이 향후 산업부가 원전 수출 확대 정책을 추진할 때 매우 유용한 경험이 되겠습니다. 또한 두산이 영위하고 있는 이 원자력이나 풍력, 수소 등등 다양한 에너지 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전략과 맞물리면서 김 후보자는 이러한 방향성을 현장 중심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러한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들이 주식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김 후보자의 장관 지명과 사직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정책 수혜감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실제로 주가가 급등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인사청문회의 일정이 확정이 되면서 향후 산업부의 이 정책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고, 시장에서는 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인사를 바라보면서 읽어야 될 이 큰 그림은 바로 정부의 접근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번 인사 자체는 산업이나 통상 정책을 실무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이런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김 후보자의 주식 보유 문제, 이해 충돌 가능성, 그리고 정책 방향성 등등이 주요히 쟁점이 될 것이다 예상이 되면서, 청문회에서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의 정치적 생명뿐 아니라 향후 산업 정책의 이 흐름도 결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사실들을 단순한 인사 뉴스로 보지 마시고 산업부의 방향성과 원전 산업의 미래다, 이러한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산업 전략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해서 직접적인 이 호재가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주가는 분명하게 7월 들어서부터 하락세와 상승세, 즉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면서 횡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은 주주 여러분들이 이 흐름,
시장 자체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가장 잘 체감을 하고 계실 거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분명하게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그만큼 변동성 자체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디서부터 뭘 봐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작점과 끝지점, 즉 매수점과 매도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대응을 해드리기 위해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이 정해진 양식에 맞춰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양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고 보이실 수도 있지만, 막상 한번 작성을 해보면은 정말 간편하다는 거 바로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 이 핵심들만 정리가 돼 있는 이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로 대응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전엔 구독자분들의 의견들을 문자나 댓글로만 받았었는데, 이러한 방식들이 사실 한번 누락이 되거나 흐름에 맞게 정확한 대처를 해드리기가 어렵다, 이러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단점이었고,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바꿨다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내용들만을 담아서 작성하기 너무 쉬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따져 보았을 때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주식시장 안에서 손실 절대 보지 마시고 수익으로 전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양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덕분에 요즘같이 불확실한 장에서도 변동성과 흐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종목별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목별로 신뢰도 있는 해석과 대응 전략을 확실하게 나눠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양식을 통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요청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고, 특히 지금처럼 주가의 변동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시기에는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가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방법대로 한 박자 느린 대응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리스크가 큰 행동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해내기 위해서 확실한 방법 들고 왔으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정확한 정보로 판단을 하고 흐름을 알아가면서 대응하는 것, 그게 정말 제대로 된 투자다, 정말 제대로 된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리한 양식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 거고,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한 번만 따라와 보시면 생각보다 쉽고 훨씬 이 신뢰가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유튜브 동영상 아래 이런 구독자 혜택 신청이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스팸 링크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눌러서 들어오시면 이러한 페이지가 뜨실 텐데, 이쪽에 보시면 정확하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맞는 선택지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복으로도 선택 가능하시고, 눌러서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아래쪽 공란에 저희가 연락드릴 수 있는 연락처 하나 남겨주시고, 그 외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식이나 그 외적으로의 문의사항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쪽에다가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제 영상 시청을 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연락을 드릴 수 있게 개인정보 동의서에다가 체크도 해 주시고, 아래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은 신청이 완료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양식을 만든 만큼 많은 주주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상세하게 보시면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뽑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잘 고르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 뭐 하나만 고를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당연하게 3개 다 받아보실 수도 있는 내용들이니까 꼭 한 번씩 받아보셔서 온전히 다 수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채널이니만큼 당연히 금전 요구 일절 안 하고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볼 거 없는 내용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이 개인 투자자분들 스스로에게 확신이 들지 않는 이러한 판단들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손해볼 일 없을 거라고 장담을 하고, 주식을 혹여라도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이 득이 될 내용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 하나하나가 투자 안목을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응원들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려보면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지금 시장의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주가가 5% 넘게 급등을 하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7위로 재도약을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한 내용들 한번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에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주가가 5% 이상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다시 7위로 재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내용 살펴보시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시총 7위 재도약이라는 기사인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흐름들은 단순한 이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 기대감이 반영됐다라는 결과인데, 올해 3월까지만 해도 두산 에너빌리티 어땠습니까? 시가총액 28위에 머물렀던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달 30일 이 김정관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서 단숨에 5위까지 치솟았고, 이후 조정을 거쳐서 다시 7위권으로 회복을 한 상황이다. 이처럼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는 배경에는 몇 가지 이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죠? 이 글로벌 원전 수요 확대다. 현재 미국 트럼프 정부는 2030년까지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죠. 어떤 내용이냐면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하겠다는 내용과 원자력 총 용량을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까지 4배 이상 늘려가겠다, 이러한 행정명령들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원전 10기에 대한 프로젝트는 웨스팅하우스가 주도를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로 1차 개통 주기기를 납품할 굉장히 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수주일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인 기회로 두산의 이 기술력이나 글로벌 네트워크가 결합된 이러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 역시 UAE나 사우디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신규 원전 수주를 이어나갈 계획이며, 체코의 이 원전 수주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SMR에 관한 내용인데, 이 SMR이 뭡니까? 소형 모듈 원전인데, 이 소형 모듈 원전 사업의 본격화다. 이 본격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SMR은 당연히 이 대형 원전보다 용량은 조그맣지만 이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요한 이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의 건설 붐과 맞물려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 SMR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으며, 이 사실들은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서 에너지 수요의 이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근거들을 뒷받침할 게 현재 이 NH투자증권에 따르면 뉴스케일 파워는 6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77메가와트의 표준 설계를 승인받았고, 이 엑스에너지는 내년 중에 건설 허가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이 SMR 시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으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SMR에 대한 전용 생산 라인에 대한 설비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부문 매출은 얼마였죠? 3조 3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6%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신사업이 아니라 두산의 미래 성장 이 엔진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원전 수혜주라는 이 타이틀을 넘어서 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AI의 산업의 확장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을 동시에 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동시에 이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책 변수나 수주 일정, 그리고 글로벌 경쟁 등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얽혀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단순한 낙관보다는 구조적인 흐름에 대한 이 이해가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이 흐름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정보이다. 대응을 꼭 하고 안내를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이 단순한 주가 상승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산업 구조나 정책 방향, 그리고 기술 트렌드까지 함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기업이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사실에 발맞춰서 이 흐름을 읽어 나가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체적인 내용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최근에 이 시장처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이슈가 쏟아지는 상황에선 단순한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있던 방식보다 단점들을 보완을 해서 좀 더 꼼꼼한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점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복잡한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드리기 위해선 이런 구조화된 정리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고,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분명하게 정확한 분석과 방향성을 제시를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이 흐름들을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정보들로 인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투자 안전벨트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닌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정확한 대응을 할지는 저희 투자자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꼭 좋은 선택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의 제왕이었습니다.